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화요일 6시 반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죠. 특히 현재 주가 위치가 정말 현재 상태에서 어떤 매매를 구사해야 될지 이 부분과 연결돼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먼저 지난주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아주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가 아래꼬리를 길게 달았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국 증시는 장대 양봉을 보여줬어요. 자, 여기서 일단 먼저 꿀팁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 내용을 뭐라고 그러냐면 주가가 움직이는 주가의 원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렇게 돌발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확 빠지잖아요. 그러면 일단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 멈추고 이게 바닥을 찍고 돌아서려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항상 급락을 줄 땐 딱 두 글자를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미 저희 방송을 저희 회원님들은 얘기할 것도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모르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바보가 돼요. 그냥 바보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귀중한 재산. 정말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요. 그 자기가 피땀 흘려서 모았던 그 재산들 또 혹은 어떤 분들은 심지어는 그 외부에서 빌린 돈도 있잖아요. 그게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 버려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께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저의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저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제가 이건 잘하거든요. 전 딴 건 못해요. 우스갯소리로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주변의 지인들이 가끔가다 골프 치자고 그래요. 그런데 저 골프 못 쳐요. 특히 미국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한테 골프도 안 배우고 뭐 했냐고 그래요. 근데 정말 골프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이 머니게임이 너무나 좋습니다. 매번 주가 흐름 연구하고 그다음에 저는 술을 잘 못 마십니다. 술도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술을 마실 시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얘 연구해야 되고 술 마시면은 당연히 시간 뺏기고 그 다음에 몸도 취했는데 어떻게 주가를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술도 못 마시고요. 이 골프도 못 칩니다. 다만 이제 시간 날 때 그냥 몸 건강과 그 다음에 체력 증진을 위해서 헬스하는 거. 이건 벌써 제가 7년째고요. 그리고 저는 이 머니게임을 워낙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회원들은 다 아시죠. 저는 영어는 잘 못합니다. 이렇게 외우는 거 이런 건 정말 못해요. 미국 가서도요 한 5분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수학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포커요. 정말 학교 다닐 때는요. 그러니까 잔디밭에서 아주 살았었어요. 정말 머니게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주시장에 들어와서 너무 힘들었던 게요. 제가 80년대 후반에 들어왔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89년도에 주가 꼭지 치고 3년 4개월 동안 주가 빠졌잖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 앞에는 주식을 하기만 하면 벌고 하기만 하면 벌고요. 제가 LG에 기획부에 있었는데 첫 번째 직장이 거기서 정말 저희 부장님 계좌를 제가 대신 운영해 드렸는데 정말 자동차 한 대 값씩 벌었어요. 하루에. 그때 제 급여가 20만, 제 기억이 맞다면 20만 원대였는데 자동차 한 대 값씩 벌었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나왔어요. 와, 이건 내가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겠구나. 그때 이제 저랑 같이 나온 게 누구냐면 지금 한국경제TV 와우에서 일하고 있는 한옥석 소장이 저랑 같이 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3년 4개월 동안 주가가 내리꽂는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돌아보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했을까? 여러분 항상 나아지는 첫 출발은요. 너 때문이야가 아닙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때려서 너 때문이야. 기관들의 매도 때려서 너 때문이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빠지지만
여기에 핑계대면 안 됩니다. 뭔가 여기 시그널은 없었을까? 항상 거기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정말 그때 정말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긴장하고 항상 주가 흐름을 봅니다. 근데 그러면서 찾아낸 귀한 기법들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시장이 죽어버리면 매는 장사가 없구나.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시장을 항상 분석해드리잖아요. 시장 한번 맞추면요 뭘 사도 사실 먹습니다. 물론 저희가 가장 밀고 있는 것은 4차 산업섹터, 그중에서도 비메모리와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이라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회사, 미래를 바꾸는 회사, 이런 데다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도 종합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럼 여기서도 분석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뜰 것인가? 그걸 우리가 매매 존이라고 얘기하고요. 야 정말 지금부터 뜨는데 그걸 매매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첫 번째는 무조건 급락을 주면 무조건 주가는 크게 급반등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급락, 2번 급등, 이게 기본입니다. 이때 중요한 두 글자는 그렇습니다. 바로 각도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방송할 때 저희 컴퓨터 회원 방들도 같이 열어놨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리액션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컴퓨터 방에 있는 분들은 실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학원 출시들이 또 많고 보통 저랑 막 3년, 5년, 6년, 10년 뭐 이렇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또 제가 뭐 지금도 목이 쉬었는데 오늘 공개 강의 때문에 목이 카랑카랑해 있습니다. 원래는 목소리가 소프트한데 여러분들 좀 카랑카랑한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더라도 딱 또 마이크 잡으니까요 막 심이 솟습니다. 저희 오늘 공개 강의하고요 거의 픽 사졌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자 가겠습니다. 무조건 급락을 주면 급등을 줘야 됩니다. 그때 급등을 주는 건 뭘로 나타나면요 장대 양봉입니다. 그럼 얘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선생님 또 뭐가 중요합니까? 급락 다음에 급등이냐. 보세요. 급락을 주고 급등을 줬잖아요. 이건 뭐냐면 1대1이에요. 어떠세요? 두 개를 비교하면 하락하는 각도와 올라가는 각도가 똑같으면 이건 1대1이잖아요. 만약에 급락을 줬는데 완만하게 주가가 올라간다. 그럼 이건 1대1이 아니죠. 하락한 게 이기고 있는 거죠. 이건 잽이 안 되잖아요. 완만하게 올라가면 주가는 다시 또 밑에 저점을 깨고 나갑니다. 그래서 급락 다음에 완만한 상승을 줘버리면 전형적인 주가가 약세장의 흐름입니다.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올라가는 각도가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급락 급등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또다시 급락을 주면 그냥 1대1인 셈이에요. 속칭 찡꽁빵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급락을 주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마지막에 필요한 건 뭐냐면 완만한 조정 다음에 가게 완만 턴 줘야 돼요. 이게 세 번째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지난 미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장 마감 이후 그러니까 여름과 함께하는 특집 방송 거기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와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그 상황이 발생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우를 보면은 그냥 여기는 아랫꼬리만 이렇게 달고 있는 거잖아요. 다우는 아랫꼬리만 달았는데 물론 이제 다우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의미있게 만들었죠. 근데 얘가 아랫꼬리를 다는 동안에 딴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죠. 뭐가 있었나? 나스닥은요. 이미 지난 금요일날 장대 양봉을 줬어요. 이게 첫 번째 첫 단추예요.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볼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보시면요. 이미 주말장에서 얘가 장대 양봉 주면서 2% 올라왔습니다. 그럼 얘는 급락에 멈춘 겁니다. 그런데 끝난 거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급락 급등으로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V자형 바닥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V자형 바닥만 나와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엔드 U자형 바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얘가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게 올라가다 어차피 조정받을 거거든요. 조정받을 때 또다시 급락을 줘버리면 얘는 1대1인 거예요. 완만하게 빠져줘야 됩니다. 그걸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볼게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속칭 작살나게 깨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게 분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앞에 급락 줬죠. 그죠? 여기 급등 좋습니다. 잘 나온 겁니다. 이게 완만했었으면 피곤한 겁니다. 급락 다음에 급등 우주수가 됐어요. 그러나 이것은 거듭 잊지 마십시오. 각도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얘는 얼마에
완성이라고요? 예, 절반의 성공일 뿐입니다. 다음에 여기서 빠질 때 이게 완만했어야 됐어요. 그러면 고점 돌파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완만이 아니라 또다시 급락을 줬죠. 그리고 여기도 깼습니다. 이렇게. 이거 뭡니까? 그러면 그냥 여전히 1대1인 거예요. 찐꽁, 빵꽁, 혼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보시면 미국은 장대 항목인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장대 음복으로 약하죠.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드렸죠. 시장이 돌아설 때 가장 먼저 돌아설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디다? 바로 미국이다. 근데 미국은 연속해서 얘가 장대 항목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도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안 갔던 다우지수도 아래 꼬리 달고 그 다음엔 장대 양봉을 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메모 보고 공부하시라고 제가 한 장씩은 꼭 이렇게 여기다 써드리죠.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써드릴 내용은 뭐냐? 도대체 뭐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느냐? 경험을 공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요. 제가 무슨 뭐 똑똑해서 뭐 여러분께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기 바닥 찍었습니다, 안 찍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4차 산업의 섹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저는 뭘 갖고 있냐면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과거의 백데이터,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백데이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요. 4차 산업 섹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4차 산업은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요. 1차 산업은 기계화고요. 2차 산업은 대량 생산이고 전기가 있으면서 대량 생산이 되는 거고요. 3차 산업은 컴퓨터가 나오면서 자동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 인공지능이 통제를 하면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창고에 있는 물건들도 자동으로 관리가 돼서 뭐를 더 얼마쯤 만들어낼 것인가, 어떻게 최적의 상황인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혁을 갖고 오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그 4차 산업의 핵심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걸 하다가 보통은 종합을 먼저 얘기하고 종목을 얘기하는데 왜 이걸 얘기하냐면 이게 연결고리가 돼 있기 때문에 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시장에서 그게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어떤 것이 확연하게 나타났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올라갈 때 다우가 뜨기 전에 먼저 나스닥이 떴어요. 그죠? 또 필라델피아 지수도 위로 왔죠. 근데 요번에 장이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 나타난 특징 한번 잠깐만 보세요. 보십시오. 자, 먼저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 보시면요. 오늘 아침자에 얼마가 올라갔냐면 테슬라가 11%가 올랐습니다. 얘는 뭐 지금 이렇게 올라간 것에 비해서 내렸다가 이만큼 올라가. 그래서 오늘 그 2차 전지 섹터 종목이 굉장히 강한 것도 테슬라가 11% 정도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잠깐 볼까요? 애플 보겠습니다. 에어포. 그죠? 얘는 정확하게 마틴에서 떴죠. 여기 120과 240 여기를 마틴 기준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애플이 저기서 밑에서부터 위로 들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나 애플, 그 다음에 아마존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장대 항목 주고 밑에서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20과 240을 닫고 위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함이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시장이 밑으로 급락을 줬다가 얘가 주가가 위로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뭐가 소위 장을 주도하고 있냐면은 소위 첨단주들, 팡을 중심으로 한 첨단주들이 얘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이 장을 본다. 이들 같은 경우는 뭐 한 이틀 정도만 더 올라가면 내가 언제 빠졌습니까? 그럴 정도로 원위치를 갖다 놓죠.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메모할 부분들이 첫 번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들은 뭐냐면 월가의, 잘 봐요. 월가의 길들이기. 도대체 월가의 길들이기? 이게 무슨, 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월가의 길들이기. 뭐를 길들이는데 도대체? 뭐를 길들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매매하실 때는 빅피처와 디테일이 중요한데 이게 되지 않으면 내가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없어요. 월가의 글자가 너무 좀, 왜냐면 여기 뒤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내용이 많은데 글자가 좀 커서 한 요 정도 하면 되겠네요. 월가의 길들이기. 어디를, 요게 중요합니다. 어디를, 패드를. 패드를.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미국이 작년에 금리를 3번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국이 작년에 금리를 3번 내렸습니다. 지금 작년에 시장이 굉장히 나름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어디가 그 첫 번째 첫 단초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기억나시죠? 여기 주가가 밑으로 빡 빠졌을 때 얘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여기 그 유명한 M파동이잖아요. 근데 M파동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바로 애플의 팀 쿡한테 힌트를 얻었어요. 팀 쿡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서 실적이 굉장히 안 나올 것 같다. 그때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낯선 남자에게서 누굽니까? 낯선 남자. 뭐 지금 제가 뭐 여러분들 뭐 쭉 듣고 계신데 이미 잘 들었던 분들은 여기서 낯선 남자가 누군지 알 겁니다. 낯선 남자에게서 옛 여인의 향기를 느낀다. 여기서 옛 여인은 또 누굴까요? 옛 여인의 향기를 느낀다. 누구예요? 낯선 남자와 옛 여인의 향기는. 정답 준비되셨나요? 이 낯선 남자라는 여기 개념은 바로 누구냐면 제롬 파웰입니다. 현 패드 의장이죠. 옛 여인은 제닛 옐런입니다. 근데 여기에 얘가 이제 그러면서 이거는 틀림없이 금융 완화책으로 갈 거야 라고 여러분께 또 제시해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딱 들어맞았던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미 이게 2018년도 일인데 이미 옛 여인이었던 옐런이 어디서 그걸 했냐면 보세요. 2016년도 2월 달에 이걸 한 겁니다. 볼까요? 2016년도 2월 때 뭐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음으로 미국이 2015년도 12월 달에 금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이 밑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이때 제닛 옐런이 항복선을 했어요. 우리 금리 안 내릴 수도 있어. 우리 다시 마이너스 금리로 내려갈 수 있어. 여기서 찍고 여기서부터 주가가 위로 상승해야 된 계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고이지신,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냐면 미래에 대한 해답은 결국은 과거에 있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그런 거죠. 보십시오. 올라가잖아요.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똑같은 그 그림자를 본 겁니다. 이거 분명히 제롬 파웰이 제니 옐런의 제롬 파웰이 옐런의 흉내를 낼 수가 있어. 바로 여기서 M 파동이 멋지게 들어맞았던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주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번에 조치가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트럼프의 반응도 늦었고요. 저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추락하는 동안에 늦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속칭 그런 얘기를 해요. 조치가 안 나와? 니들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 안 나와? 그래? 한 번 더 죽어봐. 휙휙 빼버린 겁니다. 밑으로 확확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위치를 뭐라고 하냐면 또다시 월가에서 제롬 파웰 길들이게 나섰구나,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주가가 움직이는 속성은 뭐냐면요, 주가는 여러분들이 항상 당하는 게 뭐냐면 주가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속성이 있는데 그 움직이는 속성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면 결국은 현재 상태에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경계 바닥점이잖아요. 그렇죠? 저점이라고 써 있잖아요. 바로 경계 바닥점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미리 떠요. 참 제가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께.
에이 수재님 제가 저런 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거하고 얘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걸 모르니까 주가 흐름을 다 놓쳐버린 겁니다. 주가가 먼저 바닥을 찍습니다. 왜요?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이게 지금 2016년도 2월 달에도 그랬고요. 지금 2018년도 10월 달에도 그랬고요. 더 나아가서는 리먼 사태 때 2008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된 겁니다. 돈을 공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제가 그런 얘기하죠. 매번 얘기하는 게 무슨 공조라고요? 글로벌 공조요. 이미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지금 이틀 동안 주가 빠방 하고 떴는데요. 이미 이렇게 토요일 날 제가 특집 방송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첫 단추가 끼워졌다. 그것도 우리가 봤던 시나리오보다 더 긍정적으로 끼워졌다. 원래는 트럼프가 옥죄고 그 다음에 제롬 파일이 움직이게 돼 있는데 이번에 제롬 파일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 뭐랄까요? 제롬 파일을 옥죄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걸 구태여 다음 달, 이제는 요번 달이네요. 요번 달 중순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어쩌면 미국이 먼저 금리를 내릴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요번엔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즉 0.25가 아니라 0.5를 금리를 내릴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나면서 주가가 빠방 하고 뜨는 겁니다. 다만 이제 중간에 하나의 고비 있죠. 이제 슈퍼 화요일이니까요. 그럼 얘가 올라갈 때 어디가 주가가 꼭지치? 지금 미국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어디서 꼭지를 칠 것이냐 할 때는요. 경기가 꼭지를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돈줄을 줄일 때 그때 주가 미리 꼭지를 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돈을 줄일 때. 이걸 경제 바닥을 찍기 전에 먼저 오라는 것을 우리가 유동성 장세 혹은 금융 장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 돈줄을 재일 때 꺾어지는 것을 역금융 장사로 하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지금 이 장을 보는 겁니다. 결국 최근에 주가 이렇게 꺾였잖아요. 주가 꼭 지쳤느냐? 아니요. 왜요? 이 주가가 빠진 게 돈줄을 줄이기 시작해서 이게 꼭지를 얘가 내려간 게 아니거든요.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디냐면 바로 레포 시장입니다. 레포 시장은 뭐 돈이 급전이 속된 예로 급전이 필요할 때 대형 은행에서 어디다가 그렇죠. 뭐 이래서 뭐 헤지 펀드가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돈을 빌려준다든지 뭐 증권사 이런 데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급전을 해서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데가 레포 시장이거든요. 그 레포 시장에서 요새 돈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그러죠. 왜 없다고 그럽니까? 왜냐면 돈을 빌려주는 곳이 대형은행인데 대형은행이 돈이 없습니다. 왜냐? 정부가 결국은 경기를 부양하려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부가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결국은 세금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을 갖다가 깎아주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법인세 감면에 의해서 이제 조만간 중산층 세금 감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세금 감면을 한다고 그러면 쓸 돈이 없잖아요. 돈을 써야 되는데 그럼 뭘 발행할까요?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 국채 누가 사주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대형은행들이 국채를 사는 겁니다. 원래는 국채가 없으니 국채가 양이 작고 그러니까 대형은행들도 자금의 여력이 있고 레포시장에서 개입을 했는데 이제는 돈들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레포시장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패드에서 여기를 갖다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죠? 그런데 지금 주가가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순간적으로 확 처박혔어요. 얘가 지금 올해 보면 올해 올라갔던 진폭은 이미 까먹고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더 내려와 있잖아요. 언더로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과연 어떤 사항들이 발생될 것이냐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께 제가 요새 기사 보시면 뭐 각국의 중앙은행, 뭐 대표적인 중앙은행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패드라든지 또 영국의 영란은행이라든지 또 EU의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또 일본의 BOJ라든지 그렇죠? 이런 데가 공조에 나설까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이건 어디서 또 나왔냐면 2016년도 6월 달에 바로 브렉시트 사건 때도 똑같이 발생했잖아요. 이 맥의 흐름을 읽어야 큰 장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이거 하나도 못 먹어요. 그냥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그냥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맥의 흐름, 빅픽처의 흐름 이거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월가의 길들이기 어디? 패드. 그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월가 길들이기 패드. 그런데 드디어 어떤 상이 발생되냐면 트럼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단 자동으로 체론 파일이 먼저 지난 금요일 2시 30분에 어떻게 보면 비상, 긴급, 이머전시죠. 긴급히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멘트를 립 서비스라고 하죠. 멘트를 시작하게 했고 트럼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항상 유럽이나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를 굉장히 불허합니다. 왜? 또 부동산 업체잖아요. 그죠? 이걸 굉장히 불허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주가가 빠진 주요한 원인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원인을 꼽자면은 몇 가지 원인을 꼽자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미국 주가가 너무 버블로 그러니까 펀더멘털 대비 너무나 많이 올라갔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죠? 뭐 이런 얘기들은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뭐냐면 민주당의 샌더스 얘기가 참 많이 합니다. 물론 틀린 얘기 아니에요. 즉 얘가 PR 기준으로 미국 주가가 너무나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버블로 많이 올라갔다. 맞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샌더스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근데요 민주당은요 예서 물론 우리 시장에 맞는 후보자는 누구냐면 조 바이든 아니면 블룸버그 이런 사람이 입맛에 맞죠. 시장의 입맛에 맞는 거냐. 샌더스나 아니면 샌더스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죠. 여성 상원의원 월런 이런 사람들은 특히 샌더스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민주당의 그 소위 사회주의자다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친시장적이지 않고 반시장적이기 때문에 월가가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샌더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주가가 30% 40% 빠질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유튜브에도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 주가가 빠진 것이 샌더스 때문에 빠졌다? 아니에요. 물론 샌더스가 등을 뜨밀은 건 있지만 샌더스가 트리거가 작용된 건 아닙니다. 그럼 뭐가 트리거가 작용했느냐?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소장님 이건 외부적인 요인 아닙니까? 그렇죠. 외부적인 요인이죠. 근데 왜 이게 트리거가 작용했느냐? 코로나19로 된 게 아니라 즉 만약에 코로나19가 중국 내에서만 저것이 있었다면 이건 그냥 일개 지나가는 그 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중국 바깥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바깥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은 일본과 한국 특히 뭐 지금 한국이 난리죠.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입국 금지를 하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지금 뭐 80개가 넘었다 어쩌다 그러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것도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우리가 인정하는 그래 우리보다 고수야 이렇게 인정하는 나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뭐 한국에 대해서 뭐 규제 조치를 한다 그러면 이건 이해가 가는데 중국 마치 무슨 뭐 우한 폐렴이 이게 우한 폐렴이잖아요 원래요. 뭐 우한 폐렴이 이게 무슨 뭐 대구 폐렴도 아니고 거기서부터 온 거잖아요. 사실은 우한서부터 와서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요새는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이게 뭔가 처음에 무슨 뭐 우한에서 이게 크게 발발했지만 이게 처음에 이 폐렴이 온 곳이 우한이 아닐 수 있다. 뭐 이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답답한 그런 부분이죠. 뭐 이런 것들부터 생겨갖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죠? 베트남. 그죠? 박항서 감독도 있고 또 거기 보면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그 기업체들이 인류 기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뻔히 알잖아요.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죠. 근데 거기서도 금지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순간 뭐랄까요? 국격도 떨어지는 느낌이고 자존심도 무지하게 상하죠. 아마 그런 거 저만의 느낌일까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뭐 이런 일들 막 발생되고 있어요. 어쨌든 뭔가 혼돈의 그런 그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쪽을 중심으로 뭐 한국, 일본, 한국 뭐 이쪽이 다 마찬가지고. 근데 한쪽을 또 보니까 어디가 또 난리가 나고 있냐면 이탈리아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정말 큰 문제죠.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EU 국가잖아요. 국경이 없어요. 나라별로 국경이 없어요. 이탈리아가 뚫리는 순간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들 다 뚫리는 겁니다. EU 국가들이. 정말 대창궐하는 거죠. 팬데믹이라는 뜻이 그거잖아요. 대창궐. 그죠? 어떤 세계적인 대유행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또 한쪽을 보니까 어디가? 바로 이란 그러면 또 어디입니까? 중동이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그냥 코로나19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이게 중국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중국은 잠잠하다 그러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타격을 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건요 처음에도요 샌더스 돌풍 일으켰고요. 샌더스보다 더 강하다가는 원래는 일으켰는데도 미국 주가 까딱도 안 했었어요. 근데 뭐냐면 이게 제가 감기 바이러스에다가 비유해서 오늘도 TV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주가가 견조하고 아무런 영향도 없이 견조하고 이렇게 뻗어 올라갈 때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트럼프의 탄핵이고 뭐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트리거가 되면서 트리거 방아쇠가 되면서 얘를 밑으로 야 이건 경제에도 예서 무슨 뭐 저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공급 체인이 무너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에 타격을 줄 수가 있네. 그러니까 갑자기 몸이 건강할 땐 감기 바이러스가 와도 이게 괜찮은데 이게 시장이 극도로 에너지가 축소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샌더스까지 나섰어. 여러분들 미국에서요 샌더스가 민주당에서 고민이 뭐냐면요 이 샌더스가 이게 민주당의 돌풍을 일으킨다고 해서 미국 내에서 트럼프를 갖다가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블랙스완. 트럼프하고 힐러리랑 붙었을 때도 힐러리가 이긴다고 생각했지 트럼프가 이긴다고 봤던 데는 없잖아요. 그렇듯이 또 하나의 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다. 뭐 그것도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이 정말 사회주의자를 대통령으로 뽑을까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 샌더스에 영향이 없느냐? 있다니까요. 왜요? 이게 지금 몸이 취약하니까. 이 부분이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주방장이 있고 보조가 있습니다. 저건 보조일 뿐이지 저게 주방장 역할, 지금 시장을 끌어내는 큰 역할을 주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19에 의한 경기 하향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 그러니까 이거 버블 아니야 해서 둘겨 맞는 거. 여기 이제 샌더스 문제가 겹치면서 우리가 보통 엎친 데 겹친 격이라 또 이제 뭐 울고 싶은 아이 뺨에만 맞는 격이다. 그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를 밑창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누차 얘기했죠. 미국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처음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거긴 우리는 단임제 5년인데 저긴 4년 4년 2번이잖아요.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첫 번째 대통령 뽑힌 사람이 두 번째 대통령 안 된 케이스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땅콩 장사 지미 카터 이 사람하고 그다음에 누구냐면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는 뭐 누차 있지만 is stupid 그죠? is economy stupid 바보들아 중앙성 경제야 그러면서 클린턴이 아주 그 맥을 잘 잡았죠. 왜냐하면 걸프전 때문에 그 왜 저 뭐라 해야 되나 뭐 쿠웨이트 침공 사건도 있었고 뭐 그 굉장히 중동이 복잡했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미국이 석유의 자급자족이나 그다음에 그 셰일 오일이 나왔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동이 미국의 정치의 가장 최우선 정책이었잖아요. 그렇죠? 뭐 아버지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까지 해서 뭐 걸프전, 그다음에 이라크의 침공 사건, 뭐 이라크전 해갖고 뭐 복잡한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인기가 무지하게 높았습니다. 그때 뭐 인기가 뭐 80%나 70, 90%나 그렇게 인기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경제로 돌아가니까 그냥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탈락했어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인 타격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거 뭐 100%, 야 이건 뭐 그냥 트럼프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경제적인 타격을 주고 그다음에 지금 무슨 얘기 나오냐고 그러냐면 제로 성장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죠? 결국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결국은 패드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왜 두들겨 맞았느냐는 겁니다. 왜 두들겨 맞았냐? 이건 뭐냐면 아까 이게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틀림없이 이번에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거 글로벌 공조. 항상 이게 세계적인 위기가 왔을 때는요. 이건 무조건 글로벌 강조예요. 글로벌 공조가 나와야 이게 되는데 이 글로벌 공조 이 글로벌 공조 얘기가 나왔는데 일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그냥 원론적인
내용에서 끝날 수도 있어. 결국은 세계 중앙은행이 움직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중앙은행이 공조를 펼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것도 경험인데요. 여러분들 이 주변에 잡스러운 얘기에 자꾸만 현혹당하시면 안 됩니다. 얘가 제가 이렇게 그런 말씀드렸죠. 얘가 시장이 좋을 때 얘가 무턱대고 여기를 날아간다? 이런 건 모른다 그랬어요. 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내려간 것처럼. 그런데 하나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려가면 올라간다는 거. 내려가면 끄집어 올라간다는 거. 여기도 이 앞에도 보시면요. 2018년도에 그 상들도 이렇게 보시면요.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면 끄집어 올라간다는 거. 그죠? 이게 내려가면 끄집어 올라갑니다. 이렇게 끄집어 올라갑니다. 그러듯이 얘는 끄집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절대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놓고 선거 치르겠습니까? 그렇죠? 별별 수단을 다 쓰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미 자생력을 잃어버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글로벌 공조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이름장이 놓여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에 장이 안 좋았을 때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금리 내립니다 하면서 하반기 글로벌 마켓이 빅마켓이 온다라고 했던 것도 바로 여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글로벌 공조, 세계 시장의 공조가 나타나냐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올라갈 때는 안 나타나겠죠. 그러나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나타나고요. 더군다나 글로벌 공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로 성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그냥 단순한 어떤 그 지나가는 그게 아니라 저게 소위 팬데믹,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유행 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거는 결국은 경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로벌 공조가 안 나타날래야 안 나타날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얘는 그냥은 못 갑니다. 왜냐하면 투터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주가에. 그분 때문에 그냥은 못 가는데 얘가 내려갈 때마다 저건 매수가 형성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같이 여기다 설명을 하려고 같이 설명했었습니다. 야,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돈이 쏟아 부으면 경기가 좋아질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저는 거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장님,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동의할 수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요. 무역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요. 완전하게 끝난 것도 아니고. 더구다가 지금 저 코로나19 때문에 투자 심도 내수도 죽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 체인도 무너져 있는데 저게 금세 좋아지겠습니까? 그럼 소장님, 주시장은 왜 올라갑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공부가 덜 된 겁니다. 주가는요 경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가는 돈빨로 올라가는 게 가장 무서운 장세입니다. 돈빨로. 여러분들 그 증거를 대볼게요. 이 증거를 보면요, 이 미국 시장도요. 보세요. 리먼 사태 때 왕창 무너졌었죠. 그죠? 리먼 사태 때 여기 2008년도에 왕창 무너졌었죠. 그죠? 그럼 처음에 얘가 바닥 찍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 때문에 올라갑니까? 돈빨로 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무려 8조 달러가 풀리고 이게 신용창지에서 어마어마하게 돈들이 생기면서 저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시기를 두고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는 데 일조를 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장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중간에 약간 이렇게 목을 좀 추스리는 걸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오늘 하루 종일 공개 강의했지만 목이 좀 아파서. 자, 보세요.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보세요. 만약에 은행에서 금리가 여러분들이 돈을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뭐 기업이나 뭐 다 마찬가지 사업을 하는데 아주 이해를 가져가기 위해서 좀 할게요. 만약에 은행에서 이자를 10%를 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근데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10% 이걸 여기서 이익금을 남아서 여기다 은행에다 10%를 주고 내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내가 이게 플러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계산이요. 그럼 10%에서 사업하겠습니까? 사업 안 하죠. 기업체들도 설비 투자할까요? 안 합니다. 근데 금리를 만약에 5%로 내렸어요. 그 5%에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익을 남겨서 5%를 갖다가 주면 5%는 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남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럼 사업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럼 금리를 확 내려볼게요. 자, 금리를 만약에 이해하기 쉽게 1% 내렸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내가 사업을 해서 이걸 남겼어. 근데 내가 얼마를 남겼냐면 5%를 남겼어.
그럼 은행에다가 1% 줬어? 그래? 그리고 내가 4% 남네? 이러면 사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설비 투자가 늘어나고 당연할 거 아니겠습니까? 맨 끝에 가서는 사람도 뽑을 거고요. 경기가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금리가 저렇게 낮아지면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도 소비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좀 설명한다면 바로 저런 구조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돈이 풀리면요. 절대 얘가 경기 쪽으로 안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자산시장으로 갑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디냐?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요. 1985년도에 프라자 회담 아시죠? 그래프가 여기까지 나와 있을지 모르겠는데 1985년도가 나와 있을까요? 있네요. 여기네요. 여러분들 일본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면서 결국은 미국을 위협하게 되니까 1985년도에 그 유명한 프라자 회담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쉽게 해서 달러당 대략 한 120엔이었던 것이 엔화 강세로 한 2배, 달러당 한 240엔, 250원대로 그러니까 확률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는 만약에 한 250엔 정도가 있으면 1달러를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일본의 수출업체들의 입장을 보면 미국서부터 1달러만 벌어오면 250원을 벌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느 나라나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는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갖고 수출에 유리한 게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프라자 회담 때 이제 대표적으로 끌려온 곳이 어디냐면 일본과 독일입니다. 사실 독일은 들러리였고요. G5 재무장관 회담 얘기하는데 독일은 들러리였고요. 일본이 결국 주요 타겟했는데 야 너희들 지금 엔화 가치가 너무 낮아. 이거 엔화 가치 올려. 얼마가 하냐면 이게 120엔으로 꽁충 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기업체들 입장을 보면 1달러 벌어오면 250엔씩 벌던 기업체들이 1달러 벌어봤자 120원밖에 못 본다.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꼬꾸라지겠죠. 그래서 일본이 1985년 프라자 회담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돈을 갖다가 틀어붓습니다. 근데 이 돈들이 경기를 회복시키는 쪽에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돈 엄청나게 푸니까 이게 자산시장의 버블을 갖고 옵니다. 자산시장의 버블은 딱 두 가지였죠.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막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한때 무슨 얘기까지 있었냐면 일본의 국토를 전체를 팔아버리면 미국 국토를 3번 산다 4번 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영화사를 산다 뭘 산다 한참 기고만장하게 했던 것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막 여기서 팡팡팡 뜹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수가 만에 있던 이 지수가 38,000 어마어마하게 껑퉁 주죠. 이 버블이 꽝 하고 터집니다. 잊지 마시죠. 항상 가장 어려울 때 이때 프라자 회담할 때 일본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어려웠는데 결국은 뭘 하니까 돈을 왕창 풀어보니까 주가가 올라갔죠. 이게 움직이는 메커니즘이에요. 여기서 왜 꼬꾸라졌을까요? 바로 인플레가 너무나 심했던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돈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꽝 하고 터진 겁니다. 조금 빨랐느냐 늦었느냐 문제는 있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여러분들 왜 이거 빵 하고 터졌을까? 2008년도 사태. 온고이지신. 내가 알지 못하면 게으르게 투자하지 마십시오. 공부가 하나도 안 됐는데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여기서 왜 이렇게 꽝 하고 터졌을까요? 여기 일로 가려면 이제 이 앞에 이 역사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재밌게 듣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참 항상 제가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했네요. 여기 보시면 재밌게 잘 듣고 계신 건가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어디 볼까요? 벌써 2,600명 듣고 계시고요. 아무 얘기 안 했는데도 벌써 283명이나 여러분들 복 받으실 거예요. 또 카톡에서도 아마 좋은 걸 많이 있을 거고요. 왜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김 소장, 당신은 왜 큰 맥을 잘 보느냐?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매번 그럴 수 없지만 최소한 제가 잔파동까지는 몰라도 항상 저는 빅픽처와 디테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역사를 압니다. 수없이 공부하고 다시 되감고 공부하고 되감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여기서 왜 빵 리먼 사태가 왜 터졌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 앞으로 가줘야 됩니다. 여기 앞에 여기 2000년대 이때 여기 보이시죠? 이 2000년대 도대체 무슨 했어요? 2000년도에 IT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죠? IT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에 뭐가 터졌는지 아시죠? 9.11 테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경제와 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이때 그린스펀 의장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때 1%대 초저금리로 가버립니다. 거기 돈을 막 풀어버리는 거죠. 잊지 마시오. 항상 위기가 왔을 때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그 위기 속에 숨어 있는 그 뭐랄까요?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초저금리를 가버립니다. 그러면 돈이 넘쳐올 때 이건 어떻게 할까요? 경기 금세 돌았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 자산시장을 움직여버립니다. 그럼 얘가 이게 땅 터지기 전에 어떻게 됐었냐면 이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이니까 이때는 또 더군다나 중국이라는 나라가 소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 그런 얘기하죠. 중국의 저가품 제품들이 들어오면서 이 전체 인플레에 대한 그 부분들을 굉장히 억제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유가가 이때도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고 그러니까 드디어 그린스폰 의장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1%대 있다가 언제 올리냐면 2004년도 6월 달부터 여기 6월 달부터 여기 2006년도까지 금리를 몇 번 올리냐? 무려 17번 올립니다. 올리고 올려갖고 1%대 있던 금리가 얼마까지 가냐면 5.25까지 갑니다. 이 금리를 못 버팁니다. 경기는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미 금리가 이렇게 높아버리면요. 아니 안전자산 쪽으로 가버리지 죽장이 쭉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꼬꾸라집니다. 이렇게 꼬꾸라지는 이 현상들이. 그러니까 역시 다시 여기서 꼬꾸라지니까 한 것이 뭐였었냐. 5.5에서 금리 내리잖아요. 내리고 또 금리 내리죠. 그죠? 이것들을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뭐까지 합니까? 양쪽 완화까지 가죠. 2008년도면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상황 아닙니까? 양쪽 완화까지 가서 또 다시 돈을 갖다 틀어붙습니다. 돈 갖다 틀어보면 어떻게 되냐? 주가 흐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 맥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작년에 보세요. 작년에 제가 우리나라 주가가 정말 말 그대로 도그라운드로 주가가 빠졌을 때, 제가 이걸 이렇게 빠졌을 때, 하단으로 빠졌을 때, 정말 우리도 뭐 정신없이 빠졌죠. 도대체 끝은 어딜까요? 당신의 주가의 하락의 끝은 도대체 어딘가 하고 이렇게 빠져내갔을 때, 그죠? 여기서부터 2600에서부터 내려갔을 때, 저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그 메커니즘, 그 원리를 아는 거죠. 이렇게 내려 꽂았을 때, 드디어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올라갔구나. 먼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확신은 어디 있었냐면 5파동 기법이에요. 여기 20선, 여기 60선이요. 1, 2, 3, 4, 5. 그럼 주가가 떠야 돼. 근데 경기는 지랄이야. 아무것도 바랄 게 하나도 없어. 뭐 현 정부가 여기서 친기업 정책을 쓰는 것도 아니고 세계 경기가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특히 가장 큰 타격은 바로 트럼프의 보호 무효 주식저예요. 이것도 또 얘기하자면 여기도 아주 영화 같은 스토리가 있는데 원래 미국은 다른 나라들한테 잘 보이는 국가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승전국이 됐어도 독일을 식민지로 삼지 않고 일본을 식민지로 삼지 않고 미국 시장을 확장 열었어. 왜? 소련과 대항하기 위해서. 또 소련과 대항마로 키웠던 것이 사실은 중국이었어요. 이 주변적인 상황을 보면. 그러다가 1970년대에 유가가 급등을 보이다 보니까 소련이 갑자기 구소련이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던 거야. 석유값이 급등을 주다 보니까. 그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1973년도와 79년도에 석유 파동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이 소련이 간땡이가 부었던 거야. 미국하고 국미 경기에 들어갑니다. 언제? 1980년대.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죽여야겠구나. 그럼 죽이는 방법은 간단하죠. 핵을 갖고 있는데 뭐로 죽였을까요? 그렇죠. 재혼을 젖줄을 끌어버리는 겁니다. 유가를 폭락을 시켜버리죠. 누구랑 손잡고? 바로 사우디랑 손잡고 유가를 급락을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비축률을 풀어버리고 사우디를 중심에서 오펙에서 어마어마하게 생산하게 하고. 그러니까 구소련이 1991년도에 뒤집어진 겁니다.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이게 큰 흐름, 조류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얘가 뒤집어졌어. 근데 그 뒤집었던 것을 살릴 때 항상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항상 죽어버리면 2008년도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다 나와. 2008년도, 2016년도 2월달, 2016년도 6월달을 기억하세요. 무조건 돈 풀어요. 돈 왕창 풀면요. 처음에 뽕 한 대 맞은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 없으면요. 한 대 났던 거, 두 대 나고, 두 대 났던 거, 10대. 반응이 있을 때까지 뽕을 계속해서 노는 겁니다. 죽자사자 덤비는 겁니다. 제로금리까지 갔는데 안 돼? 그래, 그럼 돈 더 풀어. 돈 더 풀어. 채권을 사주고 돈을 더 풀어. 그게 양적 완화 아닙니까? 교과서도 없는 양적 완화라고 부르는 게. 얘가 뜨긴 뜰 텐데 제가 고민한 겁니다. 근데 이졸 총재께서 금리를 안 내린다네. 찾고 또 찾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어낸 결론은 총재께서는 금리를 안 내린다 하시지만 이거 하반기 틀림없이 금리 내린다.
아마 여러분들 제 방송을 계속 들으셨던 분들, 한국경제TV에서 국고추에서 들으셨던 분들, 또 유튜브 통해서 들으셨던 분들은 하반기에 금리 내린다고 예고했던 거 알 겁니다. 무려 안 내린다고 했던 이 상황이 오히려 금리를 미국이 3번 내리고 우리도 금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빵빵빵 뜬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경기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신호가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요새 더블딥 얘기가 나왔습니다. 더블딥. 여러분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더블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서 떠줘야 되는데 코로나19랑 맞으면서 얘가 다시 후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이루고 있어요. 실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작년 12월 달, 1월 달 이 이후에 돌아서기 시작했던 이런 반도체 중심으로 한 경기 상황 곡선이 하바로 꺾어져 있습니다. 더블딥은 쉽게 하면 한 번 더 빠지는 겁니다. 이게 W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L자로 누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L자로 안 누고 가려면 막강하게 돈을 갖다 풀고 그 다음에 경기는 심이다라고 하잖아요. 심리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첫 단추는 제가 누차겠죠. 이거는 그 누구도 이 장을 살릴 수 없다. 오로지 이걸 살릴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그래서 누누이 여러분께 글로벌 공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글로벌 공조라고 한 겁니다. 이제 그 첫 삽을 떴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장을 강세장을 외치다가 또 이렇게 내리꽂히니까 또 다시 뒤로 후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디테일과 빅픽처를 헷갈린 겁니다. 빅픽처는 돈 푸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요? 경기가 돌아설 때까지요. 그래서 주가는 돈빨 장세 여행을 밟을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올라가다 밀렸잖아요. 미국도 올라가다 밀립니다. 왜냐면 이것은 소위 투터치 법칙입니다. 이거 매번 얘기하잖아요. 작은 거 하나는 큰 거 하나를 돌파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모르는 당신, 그리고 돈 벌길 바라는 당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한 자와 열심히 일하지 않은 자, 공부한 자와 공부하지 않은 자 어떻게 똑같이 같이 갑니까? 그건 평등이 아닌 거예요. 그건 기회의 평등이지 결과의 평등은 아닌 겁니다. 제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냐면요, 네가 똑똑했어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공부를 못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1등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반에서 1등 한 적 없어요. 1등 한 건 포커스 1등 한 적이 있습니다. 머니게임에 제가 1등 한 적이 있어요. 1등 한 적이 아니라 수시 1등 했죠. 원정까지 원정 도박으로 생각하지 마시죠. 이제 학교 시절에 돌아다니면서 포커 친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보면요, 봐봐요. 이게 진돗개 원리예요. 5일선이 외바닥 뜨잖아요. 큰 거를 돌파하지 못해. 20이 저항이에요. 20이 외바닥이잖아요. 그럼 60이 저항이에요. 이거 여름 지금 편하게 듣고 계시지만요, 전 이거 하나 찾으려는데 30년을 바쳤습니다. 20이 쌍바닥이 되니까 그 다음에 60이 돌았어요. 하지만 60이 외바닥이죠. 외바닥은 앞에보다 쳐져 있는 걸 외바닥이잖아요. 이게 외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두드려요? 240에서. 이때도 정말 매도 기법 기가 막히게 맞힌 거 알 겁니다.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주가가 움직이는 주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얘 왜 두드려 맞고 있냐고요? 이거 이미 저희가 두드려 맞을 거 알았었어요. 왜요? 주가는 움직일 때 절대 골드로 크게 가지 않습니다. 골드가 아니라 N자가 나와야 크게 가요. 얘 지금 60선이 얘가 오파동 이후에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 너무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기법 갖고 해볼게요. 자, 보세요. 얘는 절대 그냥 못 간다니까요. 이거 그냥 골드잖아요. 60이. 얘를 뒤집어 볼까요? 얘를 뒤집어 볼게요. 미국이 급등을 줬을 때 맞힌 기법이에요. 얘가 이렇게 대도 주잖아요. 대도 주면 그냥 못 가요. 얘가 어떻게 하냐면 대도 줬을 때 얘가 뜨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이 올라갔던 주 아닙니까? N파동 때? 이게 올라간다는 게 원래대로 꺾어진다는 거죠. 왜? N자로 가야 되거든요. 이건 N자가 아니잖아요. 얘는 N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60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가 움직이는 거예요. 얘가 두드리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만 그게 뭐로 약이 됐느냐 했을 때는 코로나19로 얘가 야기가 된 겁니다. 미국 시장도 보십시오. 미국 시장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나 아니면 강의 들을 때 이게 너무 슬로우로 가면은 지루할까봐 좀 제가 뭐랄까 약간 스피드하게 하는 거 이해 부탁드려요. 나중에 이 소리가 빠르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여기 딱딱 귀에 꽂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열어놨을 때 이게 상단을 열어놨을 때 여기 올라가는 걸 열어놨을 때 여러분 아시죠? 얘가 이렇게 여기 60선에 대해서 이제 저희 방송 듣는 분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얘가 골드 돼도 하도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여름만 듣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제 방송 듣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컨닝해야지.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모르면 와서 듣고 배워야죠. 어차피 제가 1세대인데
후배 전문가가 듣는다고 뭐 그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다 풀어놓잖아요. 투게더 같이 갑시다. 근데 얘가 올라갈 때 봐봐, 얘가 올라가면 여기 N자가 보이죠? 얘가 N자가 되는 순간 고점도 배달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얘 이거 골드 줬잖아요. 여기도 그냥 갔나요? 못 갔잖아요. 얘도요. 얘도 못 갔잖아요. 그냥은 못 가요. 얘가 녹색 보이죠? 녹색 대두 준다면 그냥 안 내리꽂지 않아요. 이게 내리꽂으려면요, 얘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 N자가 돼야 내리꽂아요. 반드시 뜨게끔 됐습니다. 대신 여기 N자는 내리꽂는 겁니다. 저걸 하방이라고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상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N자, 여기 N자 뭐 어렵지도 않아요. 개뿔. 됐어요? 여름에 조금만 관심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볼까요? 우리나라 왜 폭락했냐고요? 여기 N자였잖아요. 우리는요. 녹색이 여기서 60이에요. 60이 N자, 여기 N자는 무지하게 중요해요. 저건 넘버 3예요. 번호가 3배 숫자래요. 이거 여기 N자잖아요. 이렇게. 오늘 공개 강의도 있지만 신라젠 같은 거 볼까요? 신라젠. 이게 왜 폭락했냐고? 보세요. 주가 흐름을. 이미 세력들이 도망가는 그림이 보이잖아요. 저걸 또 계속 추천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어떨 땐 짜증이 나요. 어떨 땐 제가 짜증이 납니다. 저희가 추천한 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참 미쳤습니다.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좀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자기 혼자 매매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방송하면 첫째도 안전이요, 둘째도 안전이요, 셋째도 안전인데 이게 여기저기 꺾어지는 걸 이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죠. 종합이 얘가 꺾어지는데 여기서 추천하고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TV에서. 여기가 지금 얘가 더군다나 이 240 아래에서 얘가 로우 캔들 이거 쪽박 공식이거든요. 낮아지잖아. 로우 캔들. 낮아지는 걸 로우 캔들 이렇게 낮아져 이렇게. 이거 쪽박이거든요. 여기서 주가 바대로 위치되고 있습니다. 심한 고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름에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귀에 간지러운 얘기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얘는 고른 다음에 우리는 가격으로 때리고 있고요. 얘는 내려가면 올라가요. 왜냐면 이건 그냥 안 빠져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얘는 내려가도 중반이니까. 여겐 짤 때가 이렇게 여겐 짤 때가 겁나는 거지. 얘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겁나지 않습니다. 일단 얘가 돌아서려면 미국이 돌아서야 되는데 일단 다행히 지금 미국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현재 아주 다양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얘도 봐봐. 이거 내려가도 그냥 안 빠집니다. 다우 어디서 떴냐고요? 볼게요. 다우 어디서 떴나? 얘가 내려가면 바닥은 둘째 하나예요. 마틴게일줄이든지 전 저점이에요. 다우는 어디서 뜨고 있냐면 전 저점에서 뜨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전 저점 여기 있죠? 여기 전 저점 여기 있죠? 전 저점 여기 있죠? 그중에서 맨 밑에는 여기서 뜨고 있는 겁니다. 다우는. 왜요? 굴뚝주는 약해요. 그런데요, 강한 것도 어디서 뜨냐면 여기서 떠요. 마틴에서. 여기서 떠야 또 좋습니다. 모양이. 그럼 볼까요? 다우는 여기까지 굴뚝주 여기서 뜨고 있는데 나삭은 여기서 뜨고 있잖아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 그래. 결국은 연준에서 돈을 틀어 부어도 이건 첨단주 이런 쪽으로 가는구나. 여기서 맥이 있는 겁니다. 접수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첫 번째 들어서 못 알아듣습니다. 자꾸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자, 주가가 움직일 때 돈빨 장세가 얘가 나타납니다. 여기 대해서 일부 또 부정적 얘기가 나와요. 야, 이거 뭐 별로 뭐 나오겠어? 뭐 이런 얘기들. 야, 이거 돈을 푼다고 해서 경기가 좋아지겠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끝난 그 드라마 닥터 요한인가? 거기 보면 이제 그 마취과 의사가 나옵니다. 그때 지성이 그 주인공했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닥터가 이 마취과 의사예요. 저는 마취과 의사가 그냥 저 마취만 시키는 주사 한번 넣고 마취만 시키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한번 봤고요. 저는 의학 드라마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또 닥터 김사부에서 보니까 수술방을 여는 사람이 그게 이 마취과 의사가 그 방에 쉽게 하면 방장처럼 해서 그걸 방을 열더라고요.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제가 들었던 대사가 너무나 귀에 남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하면 지금 경기가 곤두박질 치는데 아무 짓도 안 하면 도대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첫 단추가 뭐냐? 돈을 푸는 겁니다. 많은 경제학, 제가 그런 얘기했죠. TV에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TV에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이 지금 돈을 풀어봤자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돈이 없어서 안 돌아가는 거 아니까 돈 풀어봤자 경기가 돌아서지 않는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주식의 입장으로 보면 또 아무 짓도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돈을 풀어야 그래야 뭐가 되더라도 됩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죠. 부동산 부작용도 있고 환율의 부작용도 있는데 환율은 당연히
미국이 금리 내리면 환율은 커버가 되는 거고 이제 부동산을 정부가 어떻게 잡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 급한 거는 이게 죽어 자빠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고 그죠? 길가에 사람들이 없고 여러분들 길가에 가서 그 음식점 보시죠. 사람 없어요. 제가 어젠가 그제 저 혼자 밥 먹었어요. 저기 유명한 백화점 가서 혼자 밥 먹었어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주차장 통통 비었습니다. 빨리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돈을 갖다가 퍼붓는 거다. 그럼 얘는요. 처음에 얘가 영향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사 한 방을 놓습니다. 그래도 영향 없어? 그래? 그럼 주사 또 놓습니다. 그래도 영향 없어? 그러면 또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영양제를 먹어도 아니면 무슨 약으로 치료하더라도요. 뭐 약 하자마자 금세 낫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물론 약 효과가 높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요번에 이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서 메가도스라는 거 지금 중국에서요. 메가도스라는 그러니까 비타민 C를 이용한 메가도스 기법으로 이 코로나19를 치료하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들께는 뭐 비타민 C 그러면 뭐 그거 우리 주변에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치료가 될까?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 암흑의 교수님 서울대 이 암흑의 교수님은 비타민 C의 아주 대가로 나와 있잖아요. 메가도스라는 뜻은 뭐냐면 대용량이에요. 우리가 그 뭘 먹을 때 그냥 평소 때 몸을 관리하는 건 그냥 알약으로 먹잖아요. 뭐 약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영양제라는 개념이 맞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고용량으로 갈 때는 어디 가냐면 주사로 넣는 거거든요. 여러분 병원 같은 데 가면 비타민 D 같은 것도 비타민 D 주사 같은 거 놓잖아요. 이게 고용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같은 경우도 만약에는 몸이 으실으실 떨다 그러면 비타민 3000 있습니다. 가루로 된 거. 그런 거 먹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바로 중국이 메가도스 비타민 C 메가도스로 뭐 치료하고 있다. 뭐 이런 그 보도들도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즐겨 듣는 그 의학 채널에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비타민 C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돈빨입니다. 돈빨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나가면 지금 이게 계절적인 유행병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해석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겨울에 창궐하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없어지는 유행병이 있고 또 뭡니까? 날씨가 더워졌을 때 또 이게 나타났다가 날씨가 온도가 떨어지면 그 사멸되는 이 유행병이 있는데 요번에 코로나19는 현재까지 제가 쭉 뒤져본 바에 의하면 왜냐면 이걸 알려면 또 의학 상식이 있어야 되니까 딱 뒤져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면 일부에서는 얘는 뭐 길게 갈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또 일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계절적인 그 병으로 이게 온도가 24도 25도만 되면 코로나19는 사멸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따뜻해지는 시기가 언제냐 할 때는 이게 4월 말 5월 달 이때부터는 조금씩 날씨가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뭐 꽃피는 춘삼을 그러듯이. 그래서 이게 점점 둔화되지 않겠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기했던 대로 경기가 바닥을 찍기 전에 주가는 먼저 바닥을 찍고요. 경기가 꼭지 치기 전에 먼저 주가는 꼭지를 찍고요. 코로나19가 해결되기 전에 주가는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첫 단추가 뭐냐? 바로 패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가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제가 어디에다가 비유를 했냐면 축구공이 땅에 떨어질 때 땅에 닿는 순간 바닥 찍기 하는 게 아니라 땅에 바닥 찍은 다음에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통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드디어 첫 발을 뒤졌습니다. 누가? 제롬 파웰이. 그리고 누가 같이 움직이냐? 트럼프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결국은 돈을 갖다가 틀어 붓는다라는 겁니다. 대신 이 위에 쌓여져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매물을 소화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가격의 바닥 이것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기간 바닥이라는 게 통통 튀기는 기간 바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은 못 둡니다. 근데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바닥에서 천정없다고 그러잖아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다만 얘가 의미 있는 바닥을 줬을 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는데 먼저 무조건 강한 각도로 떠야 됩니다. 그게 바로 V자형 바닥입니다. 근데 그 V자형 바닥이 미국에서는 최소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와야 다른 나라들도 그것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V자형 바닥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완만턴의 U자형 바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미국이 조정받을 때 완만하게 조정 주느냐 완만하게 조정 주지 않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 포인트로 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까 얘기했죠. 아까 저 위에 버블, 샌더스, 코로나19 이게 있는데 가장 역시 큰 것은 코로나19가 경제적인 타격, 제로 성장을 줄 수 있다는 타격이 가장 악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샌더스에 대한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되면 샌더스 아니라 샌더스 할아버지가 되더라도요. 미국은 샌더스가 된다고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다만 블랙스완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하나 슈퍼 화요일. 오늘 지금 방송할 때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화요일이죠. 그 미국은 우리나라 시간 오늘 밤이 되면 화요일 열잖아. 그러면 슈퍼 화요일. 무려 14개 주에서 민주당의 이 결과가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봐야 되겠죠. 이게 아니어도 주가는 어차피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혼조 양상을 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시 가장 중요한 빅픽처 이 빅픽처 흐름은 돈을 털어붓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뭘 봐야 되느냐? 제가 몇 번 제가 저희 그 수강생들 또 저희 회원들한테 항상 한결같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여러분들 제 책 보면요 매도기법 책자가 있습니다. 제가 매도기법 거기 보면 투기주 매도기법이 기가 막히게 나와 있습니다. 왜 잘할까요? 투기주 엄청나게 했거든요. 저도요 초창기 할 때 처음에. 근데 나중에 어떤 결과를 맛봤냐면요 보세요. 청어컵넷 보실까요? 이게 투기주의 일생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잘못 걸려드는 순간 얘 6,700원이었죠. 어느 순간인가 잘못 걸려드는 순간 보세요. 이거 희망이 있습니까? 1950원입니다. 얘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요. 어떻게? 화장지로 쓸까요? 아니면 뭐 기념품으로 보관해야 될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갔다고 수익률 깨면서 이게 올라갔다고 수익률 뭐 30% 그렇습니다. 50% 그렇습니다. 그 자랑질을 해대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 그건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런 겁니다. 누군가 뭐 카톡이든 아니면 인터넷 통해서 수천 명의 전문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여러분들 홀리는 거죠. 얘가 뭐 100원에 샀는데 500원 갔습니다. 1000원에 샀는데 3000원 갔습니다. 혹하잖아요. 코 묻은 돈으로 그거 할 수 있다고 해서 혹하잖아요. 여러분들 싸구려는 싸구려. 이 싼 건 싼 이유가 있고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근이 한 번 사면 쫙 갈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청호컵넷 저 밑창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한또 애국 테마주 모나민 원래 불어로 나의 친구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불어를 배웠는데 뭐 꼬망 딸내 보고 봉주를 마담으로 해서 모나미 이게 나의 친구. 이게 나의 친구입니까? 8,900원 9,000원에서 여기 내려갔습니다. 2,900원.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펄벅의 대지인가요? 전 그 어렸을 때 영화 봤던 것 중에서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쓸고 가면요 그 근처에는 아무것도 안 나는 현상. 메뚜기 떼가 한 바퀴 싹 쓸고 간 겁니다. 이런 종목을 투기주로 이건 딱 잠깐 동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소위 치팅데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몸에 좋은 거 먹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내가 빵도 좀 먹고 좀 뭐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 방송을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해서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소액 투자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저희는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럼 김 수장 당신은 뭐해? 저희요 턱산네우루스요. 이런 거요. 꼭 제가 안 보여줘도 알잖아요. 저희가 무슨 종목 갖고 있는지. 이런 거요. 쭉 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거요. 삼성 SDI예요. 이런 거 합니다. 저희 이런 거요. 이런 거요. 엄청 오래죠. 얘는 또 앞으로도 더 가야 돼요. 이런 거 합니다. 저희는. 뭐 카카오 이런 거요. 물론 저희도 소나기가 오면 항상 얘기하죠. 어깨가 졌죠. 저희도 땅바닥에 튀긴 빗방울에 당연히 밑에 바지 땅이 졌죠. 하지만 저희는 이런 걸 합니다. 그냥 놔두면 괜찮을 거. 이런 걸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으로 맞춰가 주셔야 됩니다. 조종마다도 가끔씩 올라갈 거. 그건 뭐냐? 바로 세상을 바꾸는 종목입니다. 그 과연 세상을 바꾸는 종목, 미래를 바꾸는 종목, 그 종목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면 요번에 시장이 올라갈 때 가꾼 종목을 털어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하는 거는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종목, 세상에 바꿀 종목에 투자하라. 미래를 바꿀 종목에 투자하라. 투자하라. 잊지 마십시오. 투자하라. 왜요? 요번에도 그게 나타났잖아요. 보세요. 지금 이거 제가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봐봐요. 애플
저희 애플 갖고 있거든요. 저희 이거 내려갈 때마다 이건 애플 밑으로 매수. 이건 내려가면 또 매수예요. 이건 내려가면 또 매수입니다. 얘는 왜냐면 5G 나오지도 않았는데 5G 나오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저기 있다. 5 이제 앞으로 대세가 5G다. 그러면 얘는요 주가가 저기서 머물 그 패턴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런 게 뜨고 있잖아요. 아까 테슬라, 테슬라 뭐 이런 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뭡니까? 이거 저거잖아요. 저기 크라우딩 시스템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뭐 아마존 뭐 이런 것들 세상을 바꿨던 이런 업체들 이것들도 무지하게 올라온 거죠. 무지하게 올라왔습니다. 뭐 하고 있을까요? 기관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꿀 종목과 여러분들은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정 여러분들의 친구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종목 이미 애플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최근에 테슬라 뭐 이런 것들 그죠? 또 최근에 뭐 우주여행 관련된 거 여러분들 보셨죠? 우주여행 관련해서 미국의 종목 움직이는 거 보셨죠?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또 아니면 뭐 그 누구죠? 젊은 사람들의 우상 뭐 이런 친구들이 우주여행에 미리 그 예약을 해놨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종목에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 그 토요일 날 여러분께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올라가다가 얘가 두드 맞고 왔다 갔다 하면 많이 흔들릴 겁니다. 얘는 대신 올라갈 때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투캔들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올라가면 얘가 무슨 얘기냐면 꿀팁 하나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감할까 합니다. 볼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일봉을 종합을 한번 놓아볼게요. 작은 거 두 개가 있어야 큰 거 하나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가다 왜 밀렸냐면 얘를 분봉을 해볼게요. 얘가 결국 이 오선 위로 타잖아. 그러면 얘가 밑에서는 캔들이 쌍바닥을 줘야 될 텐데 그때는 분봉을 보시면 됩니다. 분봉상에서 보시면요. 이 분봉상에서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보세요. 얘는 녹색이 저 위에 보시면요. 녹색이 쌍봉이 보이시죠? 뭐 그리 어렵지 않아요. 녹색이 하나 둘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꺾이는 여기에 빨간 걸 보면요. 빨간 게 여기에도 이렇게 쌍봉 있고 이렇게 하방으로 쌍봉이 보이죠. 쌍봉은 두 가지가 있어요. M자형 쌍봉하고 또 하나는 역N자형 쌍봉이 있거든요. 쌍바닥은 더블장하고요. N자형 쌍바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짝을 이루어요. 이게 진돗개 원리예요. 얘가 왜 올라가다 두개 봤냐면 오늘 사실은 모바일 같은 경우 아침 올라갈 때는 레버지를 먼저 매도 때려드렸죠. 그리고 내려갈 때는 다시 레버지를 다시 매수하세요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날 결국은 회원들의 내공을 증진시키고 빅픽처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디테일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건 이제 디테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얘가 꺾을 때 이렇게 쌍봉을 줘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깰 때는 이렇게 뭔가 큰 거 하나를 깰 때는 작은 거 하나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얘가 혹 빠져요. 그럼 얘가 이게 돌아서야 되거든요. 요게 일봉에서 5일선이거든요. 이거 30분 봉입니다. 30분 봉에서 이 녹색이 돌아서려면 이게 외바닥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올라가도 두드려 맞게끔 되는 거거든요. 갔다가 내렸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또 궁극전 여기 이게 21선이거든요. 이걸 돌아서려면 이 녹색이 쌍바닥으로 되는 이게 외바닥이잖아요. 그럼 얘는 올라가면 또 두드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면 20이 올라가면 또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매도가 있는 거고 대신 내려갈 때는 잡아야 되는 거고 왜? 내려갈 때 잡아야 되는 건 빅픽처의 그림이 이제 여기다가 돈을 틀어붓기 시작하니까 내려갈 때 잡아야 되는 거고요. 대신 올라갈 때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는 얘가 아직 외바닥이니까 직접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땐 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두드려 맞은 거고요. 또 빨간 게 쌍바닥이 돼서 60이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얘는 이게 외바닥이니까 또 위에서는 두드려 맞아야 되는 겁니다. 원리를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을 염두에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면 당분간은 매도입니다. 그런데 내려갈 땐 겁먹지 마십시오. 왜? 드디어 그 말라비틀어진 논두렁에 드셔 커다랗게 이렇게 물을 공급하게 하겠습니다. 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계속 이게 다 채워질도록 계속 물은 콸콸콸 갈 겁니다. 그게 바로 돈빨입니다. 다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면서 가는 이런 장세가 될 거니까요. 거기에 비중 두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홍보도 하나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맨 마지막에 홍보 하나만 한 장만 이렇게 보이고 마감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다른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어서 이런 걸 경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한 달 1개월에 22만 원. 요건 연료 전환하시면 됩니다. 반등의 신호가 일단 나와 있고요. 다만 아까 V장 바닥 다음에 엔드, U장 바닥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얘가 진돗개 올리기에서 그냥은 못 간다는 거. 두드려 맞는다는 거. 하지만 내려갈 때마다 저점에서는 계속해서 놓여줬다는 거. 요건 말씀드렸고요. 그럴 때 4차 산업 섹터, 미래를 바꾸는,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요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카카오톡에서 항상 좋은 걸 알려주신 여러분들도 항상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장짜리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내공을 쌓으시고요. 여러분들 지금장 뭐 고점을 꼭 돌파해서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내려갈 때마다 들어주는 장세에 배터리됐을 때 이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거다라는 판단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감하겠습니다.